토스 광고가 궁금한 광고주분들을 위한 필독서라는 제목으로 조금 찾아오게 됐는데요. 네, 간략하게 목차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스 광고란 이제 조금 토스 광고 플랫폼의 특징이랑 토스 광고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뭐 어떤 업종과 서비스에 유리할지를 조금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제일 킥이 되겠죠, 사실. 네, 맞습니다. 조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어서 뭐 광고 계정 개설 및 승인 절차, 뭐 체크리스트나 KPI 설정부터 뭐 운영 팁과 성과 확인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토스 광고를 많이 애용하게 되는 이유가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이제 직장인들, 네. 이나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부까지, 네. 주부나 이제 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중장년층까지 사용하는 연령대가 좀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스 저희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 맞죠. 네. 저희가 뭐 하루에도 뭐 3-4번씩 막 송금을 하고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해당 어플을 켜가지고 확인을 한단 말이죠. 맞죠. 네. 근데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토스 어플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좀 체류 시간이 좀 길게 나타나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뭐 좀 광고적으로 다가가 보자면 뭐 다양한 유저 프로파일을 통한 타겟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는 조금 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광고 상품들도 존재해서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 뉴스를 봤는데 네. 토스가 이번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미국 상장을 좀 엿본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토스가 더 거대한 플랫폼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이 몰릴 때 광고주분들은 빠르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죠. 지금이 좀 블루오션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토스 광고의 특징 3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하나부터 하나씩 조금 찾아볼까요? 일단 20대부터 50대까지 이제 연령대별 다양한 행동 패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같은 부분은 일단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 다양한 행동 패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대 같은 사람들이 보는 이제 지면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뭐 40, 50대 분들이 잘 보는 지면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토스 내에서 저희가 가끔씩 이게 알람이 오잖아요. 아, 맞죠. 당신은 네. 뭐 카페인 흡혈기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종종 오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결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광고 알림들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토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세그먼트가 좀 많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여타 광고랑은 다르게 그냥 관심사만이 아니라 실제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게 제일 토스 광고의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보자면 시간대별로 이제 연령이나 노출 등의 데이터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뭐 토스 내부적으로 뭐 아이콘을 클릭하면 1원을 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굉장히 트래픽이 확 올라가고 그 외의 시간대는 다양한 계제 지면에서 데이터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KPI나 아니면 타겟층에 맞게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리워드형 광고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워드형 광고가 이제 목표하는 로아스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 200% 로아스가 목표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사용자가 이제 앱을 설치한다던가 네. 아니면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시승 신청 같은 걸 한다던가 라고 했었을 때 특정적으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죠. 해당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접적인 로아스를 저희가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보장이 되어 있는 광고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예상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 수치는 사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소재 CTR이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객단가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세부적인 세팅을 했다라던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직접적인 로아스를 지금 딱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90% 이상 맞게 수치가 네네. 나오기 때문에 되게 조금 히트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워드 광고에서 좀 비슷한 매체로는 이제 쿠키 오븐
플랜 같은 형태도 맞죠.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캐시워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는데 리워드형 광고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희소성이 좀 강하다. 네. 네, 토스에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만 해도 사실 충분히 매력적인 매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다음으로는 장점과 단점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른 매체는 없는 다양한 지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워드형 광고 지면 같은 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소구점들을 조금 많이 소구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토스가 확실히 이런 걸로 보면은 트렌드하긴 합니다. 맞죠. 네. 좀 MZ스럽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빠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뭐 로고도 바뀌면서 이제 약간 3D 모양이 네. 딱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는 매체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맞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광고 지면들이 높은 클릭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 광고 특징이 조금 최소 진행 금액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은데 네. 토스는 다른 어플들에 비하면 최소 진행 금액이 거진 없다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토스가 확실히 사용자 타겟 자체가 넓다 보니까 맞죠. 이제 뭐 어머니들 사용하시는 뭐 키즈노트나 마미톡 같은 뭐 이런 뭐 네. 애플 광고도 있을 것 같고 다 다른 광고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타겟에 대해서 좀 넓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맞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한 타겟팅이라고 보면은 가장 뚜렷한 하나는 이제 소비 수준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토스 내에서 송금한 이력, 그러니까 그 이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상위 5%, 10%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 뭐 100% 해당 타겟팅 고소득자를 타겟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타겟팅으로 새로운 시장을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광고 노출시켜주는 건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땡큐인 상황이죠. 그렇죠, 완전 땡큐죠. 네. 맞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단점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게 해시태그로 뭐 역시 돈이라고 저희가 표현해놨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높은 클릭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장점이고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클릭을 할수록 예산은 분명히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다른 매체를 돌리는 것보다 비교적 빠른 예산 소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업종에는 다소 아쉬운 타겟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스가 금융 앱이다 보니까 조금 DB 업종에 좀 더 타겟팅이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조금 가장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내가 진행해도 그러면 토스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좀 까다롭게 좀 봐야 하죠.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너 광고 권장이랑 배너 외 광고 권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배너 외 광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워드형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스는 일단 금융 어플이기 때문에 금융 업종에서 진행 시에 토스 에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DB 업종 그리고 플러스로 브랜딩까지 내가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적합한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조금 영함을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더욱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만약에 이거를 좀 예시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청년층 대상으로 했었을 때 어떤 정책적인 홍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금융 상품이라던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 무조건 브랜딩이 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었을 때 좀 핏이 좀 가장 잘 맞지 않나. 아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금융 쪽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제 젊은 세대층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업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계선을 조금 낮추는 데 큰 도움을 토스가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이제 배너 광고 외의 권장으로는 이커머스 업종 얘기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토스에서 토스 쇼핑도 함께 론칭을 하면서 되게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 토스 쇼핑에서 진행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또는 식료품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워드 광고도 똑같이 뭐 이런 할인 같은 소구점을 가지고 가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클릭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프로모션을 만약에 브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리워드 형태의 광고에서 더욱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스에서도 리워드를 한 번 챙겨주고 브랜드에서도 두 번째로 챙겨주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되게 좀 이점을 많이 주는 이런 퍼주는 브랜드다, 약간 이렇게 친근하게 브랜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너 광고 종류 조금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가장 좌측에 저희가 작성해둔 썸네일 배너가 있는데요. 이런 건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지 소재보다는 그래도 영상 소재를 활용하시는 게 실제로 저도 토스를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네. 되게 조금 잘 눈에 띄지 않나 싶긴 하고요. 리스트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모 칸을 이렇게 쳐놨는데 네. 썸네일 배너 밑에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는 배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 네. 이렇게 좀 네이티브하게 들어가는 좀 배너들이 인기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광고인지 아닌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카카오 모먼트 안에서도 네. 친구 추가 아니면 이제 친구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던가 하면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뭐 광고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약간 짤막한 아이콘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하는 광고들이 좀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되게 좀 부담 없이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선택하는 지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모먼트 배너, 이게 이제 저기 있는 기업 스토어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 정립을 한 후에 저기 우측에 네모칸에 되어 있는 지면이 딱 하고 노출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 클릭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지면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타겟을 하신다면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풀페이지 배너,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꽉 채워주는 배너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화면 전체를 채워주다 보니까 보다 더 브랜딩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배너입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 과금 방식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썸네일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M 과금 방식이라고 해서 천회 노출당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요 썸네일 배너를 제외하고 모두 다 CPC 형식,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리워드 광고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네. 네. 머니 알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승호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알림톡처럼 이렇게 배너를 띄워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운 퀴즈가 있습니다.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에 대한 그런 연관성 있는 퀴즈를 내고 이 퀴즈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를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이런 배너들이나 이런 게 노출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행운 퀴즈는 되게 신선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조금 4050 세대에서의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요즘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운 퀴즈 같은 게 약간 좀 사고적으로 뭔가 필요한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브랜드나 이 광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맞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가 원하는 거를 딱 꼬집을 수 있는 좀 네.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메타 소재에서도 많이 활용하듯이 뭐 고객 참여형 캠페인 같은 거를 좀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여기다 좀 접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이브 쇼핑. 이제 흔히 뭐 카카오톡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쇼핑 커머스나 뭐 이런 지면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라이브 쇼핑 간에 이제 토스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들을 링크를 걸어서 바로 구매로도 전환시킬 수 있게 이어지고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진짜 토스가 요 지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쇼폼 형식도 있고요. 뭐 이번 주 미션, 버튼 누르기, 게시물 보고 포인트 받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를 꼽자면은 버튼 누르기가 조금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요일에만 열리게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하루에 뭐 한두 번만 뭐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좀 신선한 지면이 되고 있죠. 그 리워드가 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맞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리워드적인 거를 가장 많이 살리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조직이 좀 빠르다.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용점수 보드라는 계제 지면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출 광고에 있어서 진짜 킹 오브 더 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면이냐면 이제 나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뭐 이런 지면에 노출이 되는 광고인데요. 아무래도 대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금 광고가 까다로운 업종이긴 한데 요 신용 점수 보드는 니즈도 딱 맞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매체나 지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용 점수를 체킹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약간 대출에 대한 좀 높은 관심사를 맞죠. 좀 가지고 있다. 그 신용 대출이 내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좀 알아보려고 좀 클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목적성이 좀 명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금 방식이 좀 CPT 방식으로 한 달에 최소 5천만 원 이상 진행이긴 한데 사실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면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를 하기 직전에 이제 준비물 모음집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먼저 승호 대리님께서 하나 첫 번째 스텝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텝 1이죠. 네. 기본 중에 기본, 이건 꼭 체크. 네,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요구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사업자 정보 꼭 필요하고요. 이제 랜딩할 URL, 우리 내가 광고를 클릭을 했었을 때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야 될지, 상품 페이지인지 메인 페이지인지 아니면 뭐 세부적인 뭐 기타 페이지인지 네.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확한 광고 KPI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 이 광고의 목적으로 했었을 때 지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타겟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네. 브랜딩에 관련된 것들로 이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로아스가 있어가지고 KPI를 좀 잡고 나서 진행을 하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전달을 주시면 주실수록 사실 저희는 좀 세팅을 하는데 좀 편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토스 에즈에 대한 계정 생성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토스 광고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는 아니다 보니까 이미지 또는 영상 소재 제작이 되게 필수일 텐데 여기서 이제 소재 A/B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도 넉넉하게 4개에서 한 6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심의필 업종이라면 당연히 심의필증도 같이 준비하셔서 이미지 소재 제작하실 때 심의 번호도 같이 기재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필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면 미리미리 맞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세팅을 할 때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 단계로 꺼진 세팅도 다시 보자. 네, 특히 토스 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진 속도가 꽤나 빠르기 때문에 한 번 실수 잘못해버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아찔하죠. 맞습니다. 네. 식은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월별, 일별 예산 확인해 주셔야 되고 타겟팅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시면서 전반적인 광고 계획을 최종 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타겟팅 세팅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네. 뭐 가장 많은 매체에서도 제공하다시피 데모그래피는 당연히 토스에도 존재를 하고요. 네. 네, 연령, 성별, 지역, 디바이스 이렇게 타겟팅을 1차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이나 뭐 소비 수준, 뭐 관심사별로 이 타겟팅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결제 내역이 찍히는 어플이다 보니까 네. 어떤 카테고리에서 좀 결제를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결제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좀 이 토스 광고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핵심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겟 반응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토스 광고를 한 번이라도 집행을 하셨던 분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네. 타겟을 이제 이전 광고 집행 이력을 바탕으로 불러와서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광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2차적인 매체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로 따지면은 맞춤 타겟이랑 좀 비슷한 맞습니다. 내용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메타를 아마 진행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요 이미지 소재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되게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배너 광고만 조금 추려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몬먼트 배너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기업 스토어, 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좌우 여백이 좀 충분하게 브랜드 로고를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가 동그라미 모양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업체 로고가 잘릴 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우려되신다면 뭐 AI 파일 전달 주셔가지고 네. 리사이징 해가지고 저희가 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그건 진짜 일도 아니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모트 배너에서 표시되는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1200px 이상 그리고 5대5 비율 이미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이미지 중앙에 주요 요소들 뭐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사진 같은 게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문구는 한 행에 최대 14자 그리고 두 줄까지 가능해서 총 28자 이내로 가능하고 서브 문구는 18자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에 있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7자 이내로 설정을 해서 가장 뒤에 확인하기 같은 부분은 뭐 구매하기,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기 이런 것들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CTA 버튼은 좀 잘 설정을 하는 게 네.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좀 누를 수 있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DB 업종인데 뭐 지금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이런 거는 조금 또 소구점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풀페이지 배너입니다. 풀페이지 배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 전체를 꽉 채우기 때문에 1080 곱하기 1920 px 이상 세로형 9:16 png 파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반드시 필수이고요. 눕기가 따진 투명 이미지 같은 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토스에서 이 메인 문구나 서브 문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에는 텍스트 활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풀페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한 화면 분할이나 과도한 클로즈업 형태를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잠재 고객들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 불가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세팅하는 약간 좀 카카오 모먼트 광고 같기도 하고. 네, 사실 맞아요. 광고 세팅하는 것 자체는 좀 쉽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썸네일 배너입니다. 썸네일 배너는 이제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강조 타입 그리고 전체 이미지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 강조 타입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만 이제 이미지 배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1200 px png 이미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대신 배경이 투명한 눕기 이미지여야만 합니다. 반대로 전체 이미지 타입은 주요 사물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고 좌측 하단이 깔끔한 전체 통 이미지면 되는데 텍스트랑 로고가 없는 이미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측 상단에 또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목이나 서브 제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동일하게 28자 이내, 16자 이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토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좀 전환 추적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토스에서 웹사이트를 전환 추적하는 거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뭐 어플을 관련해서 전환 추적하는 거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이벤트명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앱 설치는 인스톨, 뭐 앱 실행은 앱 언더바 오픈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이 전환 추적 툴에서 표시되는 이벤트명을 확인을 해서 해당 데이터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코드를 삽입하고 나서 또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몰라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T 연동 업체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연동은 아직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브릿지, 에드저스트, 브랜치, 앱스플라이어, 디파이너리, 싱귤러 이렇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마다 뭐 전환 추적 코드를 연동하고 씹는 방법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토스의 이제 광고주 가이드에 나와 있는 절차를 조금 따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전환 추적 코드를 생성한 후에 이 추적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랜딩 URL을 이제 소재 세팅단에서 그룹 세팅단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링크 코드를 바탕으로 전환 추적 값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뿅 하고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 돌아와 봤습니다. 뭐 전에 제가 또 따로 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캠페인을 좀 어떻게 세팅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모든 매체 공통적으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게 이 도달률 높이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 배너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10대 인지도 높이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만 14세에서 만 18세 그러니까 미성년자 고객을 타겟팅을 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키는 지면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타겟팅을 할 수 없고 미성년자만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퀴즈 같은 거예요. 아, 예, 진짜 정확합니다. 유튜브 퀴즈를 좀 어떻게 보면 겨냥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목표에 맞게 캠페인을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캠페인명과 캠페인 기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캠페인에서 작성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예산 소진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예산 내가 예산 이만큼 잡아놨는데 다 소진 안 되면은 이거 소용 없는 거 아니냐 난 빠른 소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조금 투스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소진으로 해도 꽤나 빠른 소진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소진이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활용하는 이제 균등분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예시로 방문 유도하기 캠페인을 가지고 세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광고 유형을 이제 그룹단에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조금 문의가 많은 모먼트 배너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세트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여기서 KPI를 조금 녹여서 그룹명을 세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 예산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전체 광고 예산에서 나누기 30일을 보통 기점으로 잡기도 하고요. 네. 그 30일에서 이제 뭐 내가 만약에 광고 세트를 여러 가지를 세팅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세트 개수만큼 다시 한 번 더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C 입찰 금액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토스 내에서도 좀 업종마다 정해놓은 CPC 평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의가 많으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0원에서 한 450원 정도 사이인데 만약에 내가 특정 시간대에 조금 힘을 줘서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라고 하면 CPC 입찰 금액을 설정하셨던 평균 가격보다 한 200원 정도 올리시면 조금 더 자주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기간 설정은 뭐 웬만한 변수가 없으시다면 캠페인 기간과 동일이라고 해주시면 되시고 뭐 그 외에 뭐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신다던가 그런 게 있으시다면 기간 설정을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노출 시간 설정 저는 사실 이게 조금 토스 광고에서 되게 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출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또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보니까 뭐 요일별로나 아니면은 뭐 시간별로 뭐 출퇴근 시간대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7시부터 뭐 10시 뭐 이렇게 딱 드래그 하시면 쉽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요 점도 KPI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타겟 반응 설정 그리고 맞춤 타겟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맞춤 타겟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 관심사, 그리고 소비 수준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시면 될 게 결제한 이력을 바탕으로 타겟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잠재 고객이 어느 업종에서 송금 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이 업종에 종사한다가 아니라는 점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관심사 카테고리.
네,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토스 어플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조금 주로 이용을 하냐라는 거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금융, 뭐 대출, 은행, 뭐 자산 관리, 투자 이쪽에 대한 카테고리가 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취미 여가나 뭐 건강 의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된 타겟팅은 부동산, 금융, 뭐 대출, 자동차, 자산 관리 이쪽이라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스가 가지고 있는 되게 특이한 타겟팅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최고가 이제 상위 10%까지 할 수 있고 최저가 하위 50%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하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50%로 싹 전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고소비층을 타겟을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데모그래피이고요. 뭐 특정 연령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만 19세부터 70세 이상까지 타겟팅이 가능히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스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70세 이상까지도 타겟팅을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만 19세가 최저 연령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타겟팅을 하고 싶다면 아까 제일 처음에 캠페인에서 소개드렸던 10대 인지도 높이기 캠페인을 설정해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성별은 당연한 거고요. 뭐 지역도 특정 지역 이렇게 해서 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구, 동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바이스도 안드로이드랑 iOS 그러니까 뭐 갤럭시랑 애플의 차이겠죠. 이렇게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겟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겟명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에 이제 토스에서 배너 광으로 또 진행하실 때 유용하게 바로 불러오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재 세팅일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재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재 설정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건 소재 이름과 함께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이 카테고리가 조금 맞게 설정이 돼야 이 소재를 보다 명확한 타겟팅에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업종이다 아니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전문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 토스에이즈 측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여기서 그 네. 건기식이나 이제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힘입필 같은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는 이 소재단에서 뭔가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심의위원회나 아니면은 뭐 의료나 뭐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공시되어 있는 것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 저희가 PPT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많이들 놓치시는 게 연결 URL 설정입니다. 뭐 당연히 제가 어떠한 상품 A를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상품 A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 URL을 잡는 게 맞고요. 뭐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냥 무조건 대표 URL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잠재 고객들의 이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추천 드리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여기서 것 같습니다. 그 원본 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네. 해당 부분이 저희가 좀 메타나 다른 여타 캠페인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UTM 값 같은 거를 이제 삽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UTM 값이나 이런 값이 포함되어 있는 URL을 넣어버리시면 이게 내부적으로 좀 데이터가 깨진다고 저도 전에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모먼트 배너만 하면은 살짝 아쉬우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썸네일 배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배너로 하시면 아까 CPC 입찰 금액 설정이 이제 CPM 입찰 금액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입찰 금액이 1,500원입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모든 업종이 한 2,000원 초반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좀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특히 썸네일 배너 같은 경우는 요 노출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광고 지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진 한 4,500원에서 한 5,500원 사이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 가장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타 광고 집행해 보신 광고주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사실 4,500원에서 5,500원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죠. 맞습니다.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확실히 CPM 비용이 좀 많이 낮다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토스에서는 아무래도 어찌됐건 롤링이 여러 브랜드마다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그렇게 높게 올라가게는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요. 소재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랑 동영상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화면을 쓸 건지 아니면 일부 화면만 쓸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동영상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설정부터 이제 동영상 파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뭐 1080p 이제 이런 걸로 하셔가지고 가장 뭐 화질 좋게 해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최대가 720입니다. 그래서 이 화질 부분도 한번 체킹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PPT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을 좀 하고 왔네요. 맞습니다. 네.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 보는 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뭐 전환 추적 기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업체로 연결돼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오늘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토스 엣지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너 성과 확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메인 화면에서 이 앞에 보시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소진 비용이랑 CTR 지표, 그러니까 클릭률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환 추적 세팅은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전환율이 이제 집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전환 추적을 별도로 하셔서 이 광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시보드에 나타나는 이 클릭률과 소진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세팅을 조금 수정을 해야 나을지를 조금 체킹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CTR을 좀 많이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배너 광고의 특징이 다 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제 대신에 반면에 리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성과 확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트 세팅하셨던 곳에 가서 우측으로 스크롤을 쭉 해보시면 리워드 광고 성과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전환 추적 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 정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올 때 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면 좋을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만들어 와봤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간대 타겟팅일 것 같고요. 네. 토스라는 업종 특성상 그 토스를 좀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가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해당 시간대를 뭐 잠깐 피한다던가 아니면 해당 시간대에 뭐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던가 네. 뭐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소재 교체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너 광고가 좀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팅되어 있는 소재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클릭률이 어느 날 갑자기 급감을 한다면 뭔가 이 타겟팅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좋지만 소재를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메타처럼 막 빈도가 나오거나 뭐 이런 지표가 제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대충 한 봤었을 때 이 정도 소재를 좀 많이 롤링을 했고 돈을 좀 태웠으면은 이거는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좀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원활하지 않나 싶긴 네. 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업종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롤링되는 속도가 그렇게
제가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롤링이 좀 많이 적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동일한 사용자들한테 타겟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수록 이제 조금 더 이제 피로도나 빈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타겟층을 발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좀 기존의 타겟층이 아니라 좀 새로운 타겟층, 뭐 일종의 메타로 치면 유사 타겟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한번 라이브를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도 증가가 될 거라서 아마 조금 새로운 돌파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스 광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네, 토스 광고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다양한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800만이 사용하는 토스 광고 이제 광고주분들도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블루오션입니다. 네, 그럼 더 커져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사팀 최담 김승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